자, 오늘 14강 추세선과 채널선의 이해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선이 이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당히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 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막 이렇게 뭐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 뭐 저항선, 추세선, 뭐 채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다 선으로 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어들이죠. 요거는 이제 알아들으실 건데 간혹가다 조금 이제 유식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지선은 뭐 서포트 라인. 제가 영어는 좀 약해서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서포트 라인. 이게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 그 다음에 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지스탕스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레지스탕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참고적으로 수능 외부 영역 만점자입니다. 제가 이게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분석하신 거를 보다 보면은 뭐 서포트 라인, 뭐 레지스탕스 라인, 뭐 레지스텐스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어로 적어드립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라인이죠. 이거는 TREND, 그 다음에 라인, 아이고, 이거는 TREND, 트렌드 라인. 요게 이제 추세선입니다. 채널은 말 그대로 샤넬이죠. 이거는 JNL, 그 다음에 라인. 요렇게 이름이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서포트 라인, 저항선은 레지스탕스 라인, 그 다음 추세선은 트렌드 라인, 그 다음 채널은 채널 라인.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시장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금 일본어로도 간혹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시지센 이럽니다. 이게 제가 한자는 잘 모르고 그냥 한글로 적어볼게요. 시지센, 시지센. 이거 이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은 대코센이거든요. 대코센. 이렇게. 추세선은 똑같습니다. 트렌드 라인, 토렌드 라인. 이거는 이제 토렌드 라인. 그 다음에 채널은 채널은 또 채널 라인인데 이분들이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채네로 라인, 뭐 차네로 라인, 뭐 이렇게 쓰거든요. 뭐 차네로 라인. 이렇게 씁니다. 여하튼 선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요걸로 이제 넘어갑시다. 선의 이름은. 자, 그러면 이제 선을 긋는 이유. 이렇게 뭐 서포트 라인, 레지스탕스 라인, 이런 트렌드 라인 이런 거를 긋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 첫 번째는 현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이 전체적인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추세선을 이제 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을 안 그으면 어떻게 이제 파동이 이렇게 왔다가 뭐 지금 요 상태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전체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제가 아주 괜찮게 생각해서 제가 샀던 종목입니다. 제가 채널을 꺼놨는데 이걸 다 지워볼게요. 얘네 어디 갔지? 채널 도구가 어디 갔지? 이거 어떻게 켜더라? 자,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이 만약 이제 제가 잡은 날이 이날이에요. 제가 잡은 날이 이날인데, 요 날에 잡았는데 이제 차트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전체적인 추세 속에서 어느 자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저점인지 고점인지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상승 채널 중인지 하락 채널인지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또 올라갔다가 또 크게 저항을 받았죠. 크게 저항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다시 차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왜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현재 이제 IS 동서라는 이 그 회사는요, 사실 제가 상당히 괜찮게 보는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식을 할 때 차트만 보지 않아요. 차트만 보지 않고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차트만 보지 않고 분석을 합니다. 기업 분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엑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이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IS 동서가 지금 저평가 순위 132, 2100여 개의 종목 중에 스펙 빼버리고 이제 2000개 정도, 7개인가 그래요. 2000개의 기업들 중에서 이 저평가돼 있는 거는 130이고 우량주 순위로도 130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가죠. 거의 뭐 상위 6% 정도에 들어가는 아주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S 동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이제 이 기업은 이거 보이시죠? IS 동서. 그래서 이 기업은 전체 종합 순위가 21이거든요. 2000개 회사 중에 21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와 우량주 둘 다 좋은 회사. 그래서 21인데 그래서 이 좋은 회사라도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면 현재 뭐 기업의 실적은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더 올라갈 자리인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걸 긋는 겁니다. 제가 이 관심 가지고 있던 이 IS 동서라는 이 종목의 현재의 이 33,600원이라는 이 가격이 전체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세선, 이제 나중에 추세선을 긋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긋고 싶네요. 그래서 장기간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 추세 채널 안에 있었다. 그죠? 하락 채널 추세 안에 있었어요. 그죠? 이 하락 추세선,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예요. 보시면은 제가 채널을 좀 괜찮게 끄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단에서 다 상단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상단 부분에서 이거는 뭐 페일링 일어났죠. 못 갔고 전부 다 이 부분에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상당히 추세들을 잘 껐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채널의 추세 속에 계속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 IS 동서라는
차트가요. 그죠? 채널 선 하나 끄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MACD를 넣은 것도 아니고 RSI를 넣은 것도 아니고 스타캐스틱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뭐 CCI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냥 생 차트에 선 두 개를 그었을 뿐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나와버려요. 즉 이 채널 선, 뭐 추세선이든 채널 선이든 이 선 가지고도 현재 가격이 이 추세 속에서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리를 하면서 나옵시다. 첫째,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의 현재 가격이 추세 속에서 전체 추세 속에서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선을 긋는 이유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디서 반전할 것인지 그 시점을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반전은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죠. 어떻게 하락하던 추세가 어느 타이밍에서 반전할지, 상승하던 추세가 어느 타이밍에서 반전할지, 이 시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 봅시다. 기나긴 시간 동안 2016년 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2019년까지 거의 뭐 3년간 하락을 했어요. 이 회사가 실적은 좋은데 계속 차트가 하락했다는 거죠.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좋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미친듯이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도 미친듯이 물렸을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강, 2강, 3강에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심리적 분석도 중요한데 이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IS 동서에 진입 이유가 회사가 좋고 그 다음에 차트가 좋아서 그리고 심리까지 보고 진입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하락을 했던 차트가 어디서 깨졌습니까?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죠? 양봉이 쭉 나오면서 깨졌어요. 그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계속 하락을 했던 이 하락이 지속되었던 이 추세선, 그러니까 이 저항선에서 약간 뭡니까? 지금 보시면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지금 나와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채널 안에 있었던 이 추세가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받는 모양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으로 보고 다시 선을 하나 끊는 겁니다. 선은 여기서부터 꺼요. 그리고 자, 뭔가 신기하게 나가죠. 약간 어떻게 꺼볼까요? 뭐 이렇게 꺼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단 추세선 트렌드 라인을 꺼놓고 제가 거기에 평행하는 보조 추세선을 그었어요. 그 채널은 이렇습니다. 채널은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면 이 하단의 트렌드 라인을 주추세선이라 그러고 거기에 평행하는 상단을 보조 추세선이라 그래요. 이 보조 추세선은 잘 꺼야 되는데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끄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딱 채널선 두 개만 딱 끄은 거예요. 채널선 두 개만 딱 끄었는데 이제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 나와요. 잘 보세요. 하락을 하던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하단을 끊고 채널을 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간 여기서
요 구간을 요 구간에서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갑니다. 뭐 저는 이게 4개로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잡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잡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잡는다고 가정하고, 이 선이 이탈되면 이 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저점 깨지면 저는 손절을 해요. 직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샀어요. 여기 샀는데 이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탈이 된다. 그럼 뭡니까? 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죠?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계속 횡보 뭐 조금씩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탈된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수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잘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그리고 1차 타겟을 채널의 중단선 직전 고점 여기로 잡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 중단선, 채널의 중단선에 맞았을 때 만약에 여기서 돌아 나오는 모양새가 보이면 여기서 팔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 10, 한 5% 정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이까지 올라가죠.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어떤 동호팜투 테이블도 이건 제가 못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 2개 딱 긋고 나서 매수 타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 매수 타점 딱 나오는 겁니다. 다시 IS 동섭 들어갑시다. IS 동섭 설명해 보셨습니다. 선 2개 딱 그어가지고 추세의 돌파, 기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이러냐, 매수 타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추세선을 그리고 채널선을 긋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괜찮게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거의 한 13% 정도 지금 수익권이죠. 어렵지 않죠. 다른 차트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호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잡지는 못했어요. 이제 제가 다른 거 잡는다고 이거는 못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죠. 이것도 채널 하단부에서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17% 정도.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채널을 이 자리에서 이것도 제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다른 거 산다고 못 잡았는데 요것도 요 하단부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가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리플레이 요 자리였는데 현재 이 가격이 전체 추세 속에서 어디 있는가 선을 딱 그어보는 거죠. 저점에서부터 끊는데 이제 선 긋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선을 긋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가 채널 하단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잡으면 최소 이만큼, 이게 1차 타겟입니다. 여기가 1차 타겟, 그리고 2차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익률로 보면 1차 타겟이 한 13%, 12%, 2차 타겟이 한 30%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날아갔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지금 제가 잡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잡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하락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한번 이제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보시면은 요 추세선 잘 보세요. 요 추세선 이거랑 이거 채널이죠.
채널인데 여기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요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요 자리에서 잡았는데 지금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이긴 한데 저는 이제 버틸 거예요. 요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 뭡니까?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 이탈이 되면요. 보시면 만약에 이탈이 돼서 제가 자른다고 했을 때 손실은 1%인데 기대 수익률은 13%인 거죠. 즉 채널을 잘 그으면요, 이게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잘라버리면은 손실은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반등맞고 올라가면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 지점을 알기 위해서, 즉 어디가 반전이고 어디가 매수 타점이고 어디가 매도 타점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 볼 때 진짜 막 복잡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복잡하게 봐요. 복잡하게 보는데 제가 어느 정도 복잡하게 보냐면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보는데 제일 처음에 먼저 보는 게 저는 추세선과 채널선입니다. 먼저 그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어봅니다. 휴비치 한번 봅시다. 휴비치 같은 경우에도 채널선을 제가 그었죠. 타점은 여기죠. 근데 이 타점을 알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 자, 이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점 두 개가 찍혔잖아요. 저점 두 개가 찍혀 있으면 추세선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이 추세선에, 이 트렌드 라인에 붙었을 때만 내가 사겠다. 붙었을 때만 사겠다 내가. 그리고 이탈되면 바로 자르겠다. 요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크게 잃지 않아요. 오히려 벌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보시면 만약에 이 추세선에 붙었을 때만 샀다면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샀겠죠. 그죠? 휴비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기가 막히죠. 요건 뭡니까? 추세선 이탈을 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건 뭐다? 제가 추세 그때 강의할 때 요거는, 요 부분은 트랩이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잡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트렌드 라인이고 여기 채널 라인이라고 제가 끊어놨습니다. 이 안에서 놀다가 돌파를 했어요. 이건 이제 과열이죠. 과열 구간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채널에서 놀다가 이탈, 다시 돌파, 이탈, 돌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현재 그로부터 거의 17%까지 2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2% 수준에 있는 거예요. 메리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만 딱 끈 겁니다. 근데 뭡니까? 타점이 바로 나와버리죠.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이 선에 붙었을 때만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보시면은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거를 좀 늦게 봤는데, 현재 지금 저점으로 시작되고 저점 그죠? 이 트렌드 라인이 이탈이 됐어요. 여기서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 수렴을 거쳐서 트라이앵글 패턴을 거쳐서 돌파가 되고 나서 상승 추세했죠. 주봉입니다 이거. 근데 이 트렌드 라인을 결국에는 못 넘어서 여기서 저항받고 나오고, 그죠? 기가 막히죠. 일봉을 다시 돌려볼까요? 요 자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선이 앞에 요거 끊어놓은 거예요. 제가 요거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시죠?
이걸 끄어놓고 쭉 뒤로 갔는데 여기서 이탈이 된 거예요. 여기 이탈되는 순간에 바로 퍼드 나오죠. 퍼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 수렴 들어갔습니다. 박스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삼각 수렴에 상변을, 이것도 이제 배울 겁니다. 이것도 선이죠. 상변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었다. 그죠? 다시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이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자리나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는 이 자리를 노리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며칠을 줬습니까? 이 상변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의 매수하라고 4일을 줬어요. 4일을. 이거 어느 정도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셨던 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차트 보는 사람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파동의 세약이 와서 이제 횡보성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 찍고 한번 돌렸으면 그 다음 제가 선을 또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 채널을 또 끊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못 잡았으면 이 지점에서 잡거나 아니면 돌파했을 때 잡는 거예요. 돌파하고 다음날 이미 또 이탈이 안 됐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올라갔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 이 상변이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상변에서 잡는 거예요. 그죠? 선이라는 게 웃기죠. 요 지점에서 잡는 겁니다. 저번에 방송할 때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난 방송 들으셨던 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자리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홀딩이다, 이거는. 홀딩인데 언제까지 홀딩한다? 이 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한다. 그죠? 계속 홀딩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손이 밀렸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 선이 돌파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타점이고 이게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홀딩한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널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이냐? 2019년 3월 27일부터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지금 그 채널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라색 박스 꺼놨죠. 여기가 타점이고, 여기가 타점이고, 요 라인, 요 박스가 타점이고, 이탈되면 자른다. 만약에 이제 내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죠? 물론 이제 보조지표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탈이 되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물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에요. 요 자리. 요 자리인데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 요 매물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 매물이 별로 안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죠? 까딱 잘못하다간 이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다. 만약에 이게 추세 전환이, 이 하락 추세 전환이 되려면 이 상변을 뚫어야 됩니다. 이 상변을. 그죠? 지금 이 채널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 선 몇 개 그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인데, 보시면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했어요, 제가. 이 고점에서 다시 저항받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는 비추예요, 비추. 여기서 샀는데 올라갔다 다시 또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또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꼭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서 잡을 거냐면요. 요 자리에서 잡는 걸 추천합니다. 이 상변을 돌파해 나가는 그 자리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탈되면 바로 자르는 거죠. 아시겠죠? 즉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차트로 좀 알아봤는데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말 그대로 이거예요. 현재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전체 추세 속에서 어느 수준인지 어디서 반전이 나올 것인지 요 두 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은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되면 이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여기서 지지가 나와가지고 상승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이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말은 뭡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뭡니까? 싸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채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올라갔던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저항받고 지금 하락을 시작했다는 거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 팔려는 사람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려는 사람이 안 삽니까? 왜 매수를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이걸 돌파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지받고 지금 이 상태다. 이 상태다. 그건 뭡니까? 저항을 뚫었죠. 원래 이 자리가 상당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었어요. 뚫고 다시 이 상변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요. 그럼 뭐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다? 실질적인 가격은 여기가 500원이고 여기가 700원인데 500원인 이 가격은 이 자리라면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 비싸다. 500원이 비싸다. 근데 이걸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정보로 돌파하는 700원은 싸다예요. 싸다. 500원보다 700원이면 더 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주식에서는 싸고 비싼 거는 가격이 얼마냐로 싸다 비싸다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매도세가 들어오느냐 요거를 가지고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뭐다? 선이다 이 말입니다. 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긋는 이유가 즉 이 종목의 가격이 싼지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을 긋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요거면 주식 끝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을 만약에 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먼저 봐요. 재무 상태를 보고 괜찮다 싶고 저평가가 돼 있다 싶으면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지켜봅니다. 타점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타점이 딱 맞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로 분석하는 것은 선을 일단 먼저 긋습니다.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어느 타점에서 돌아나가는 모양이 보이면 그때부터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엔벨로프, 또 뭐 변형이평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 그 다음에 거래량 지표 싹 보고 이거는 진입해도 되겠다. 특히 수급까지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국 뭐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은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긋는 이유.
자, 그럼 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선입니다. 추세선도 상승 추세선이죠. 이게 하락 추세선이 있고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으려면 만약에 이게 파동이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모양새다. 그러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지지선으로 그어야 돼요. 그리고 파동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선, 저항선을 그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락 파동에서는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요. 파동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와 평행하는 선을 반대쪽 고점 쪽에 그으면 이거를 이제 보조 추세선,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 차트를 봅시다. 여기서 선을 좀 그어볼게요. 얼추 제가 이 정도 그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락 파동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었나요? 요 선을 먼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이 선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거와 평행한 이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게 주추세선입니다. 주추세선. 이게 보조 추세선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채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하락 파동에서는 주추세선이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하락 파동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보조 추세선이 지지선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상승 파동, 이렇게 상승 파동이라면, 요렇게 상승 파동이라면, 주추세선이 요 선이죠. 그래서 주추세선이 지지선이다. 상승 파동에서는. 지지선, 그러니까 저점을 이어서 긋는다. 그리고 보조 추세선이 저항선이다. 이게 돌파가 되면 뭡니까? 이게 지지선이 되고 다시 이거와 나란히 또 이렇게 긋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이날이라고. 자, 오늘이 이날입니다. 그럼 제가 채널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저점을 연결했죠. 이게 주추세선입니다. 상승 파동이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와 평행하게 긋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조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여기서 저항받았는데 이걸 뚫고 나서 뭡니까? 여기서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그죠? 즉 상승 파동에서는 저점을 이어서 먼저 주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거와 평행하게 이제 보조 추세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게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이 되고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이탈이 되느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 긋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의 이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상승 추세선 요거죠. 요 상승 트렌드 라인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이다. 이거는 즉 저점을 연결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선은 이것도 주추세선이죠. 주추세선은 지지선이다. 저점을 연결한다. 그와 평행하게 보조 추세선을 긋는다. 이때 이 보조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로 채널이 완성된다. 그러면 하락은 반대겠죠.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이다.
하락 추세선 저항선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하락 추세선인 겁니다. 하락 추세선. 그죠? 그리고 이거와 평행하게 그으면 이게 보조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거는 이렇게 꺼야 되겠죠. 이렇게 보조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 두 개가 끄어지면 이제 채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수 타점은 어디입니까? 요거를 돌파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디서 눌림을 받고 다시 튀면 요 선을 다시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고점을 다시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돌파돼서 지지받고 전고가 돌파가 되면 요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이다. 즉 고점을 연결합니다. 이건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와 평행하게 보조 추세선, 이거는 저점이겠죠. 저점을 연결한다. 그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로 채널이 완성된다. 이게 선의 이해입니다. 이해.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근데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이렇게 갔다가 고점 찍고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갔으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끊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평행하게 그으면 채널입니다. 이거와 평행하게 그으면 채널. 이해하시죠? 이렇게 긋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의 이해입니다. 자, 그럼 해석, 이제 선의 해석, 선의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채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채널 안에서의 저항, 지지, 저항, 지지는 내 예상과 같은 흐름이죠. 내가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선에서 저항이 나오면 내 예상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진입하고, 그죠? 여기서 진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청산하고, 여기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좋죠? 요런 것만 찾아서 먹어도 돼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채널 안에 계속 갇혀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파동 설명드릴 때, 이제 파동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부동산이든 차트가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자본주의 시장은요, 파동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확산을 하고요, 확산 이후에 수렴을 하고, 다시 수렴 이후에 다시 확산하고, 또 확산 이후에는 다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이게 계속 돼요. 자, 그러면 채널은 응축입니다. 채널은 응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급락을 했죠. 이거는 뭐다? 폭발이다, 확산이다. 확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응축을 합니다. 채널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채널의 하단부에서 사서 상단부에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것만 계속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응축 기간, 이 수렴 기간이 지나면 이 파동이 위로든 밑으로든 다시 폭발을 해요. 응축 때 그러니까 채널 안에서는 힘을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는데 상변을 돌파해서 폭발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변을 이탈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예요. 모든 차트의 원리입니다. 보실까요? 비트코인이죠. 보시면
큰 하락 이후에 응축이 나오죠. 응축, 힘을 모읍니다. 그럼 이 응축을 제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큰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삼각 수렴입니다. 큰 삼각 수렴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 응축 기간, 이 수렴 기간이 밑으로 이탈이 되어버리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이라는 개념은 뭐다? 상변에서는 팔고 하변에서는 사고, 상변 팔고 하변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매를 쉽니다. 먹어봤자 얼마 못 먹기 때문에 매매를 쉬고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사고, 이탈되면 여기서 숏을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 원리입니다. 선이 이게 파동의 원리예요. 즉 채널이나 어떤 선 안에서의 지지와 저항은 내 예상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진입가 청산의 기준이 되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면 이탈한 방향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탈한 방향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채널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더 봅시다. 보시면 이 채널이 이렇게 상승 채널이 그려져 있으면 요 밑에서는 사요.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팝니다. 파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급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채널의 상변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파동의 초창기라고 판단이 되면, 초창기라면 큰 파동으로 이어지는데 말년에 그러니까 이게 막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채널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면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갈 이제 전조가 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나중에 파동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은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었으면은 일단은 이 채널 안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먼저 본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되, 만약에 이 채널을 돌파를 하면 돌파한 방향으로 때립니다. 돌파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을 했다면 요거는 다시 숏이 나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간다.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됐는데 내가 이제 잘랐어요. 자르고 숏을 때렸습니다. 숏을 때렸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킨다. 이 채널 라인을 다시 복구를 시키면 요거는 트랩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포지션 변경을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탈되면 다시 잘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이라는 거는 그 선을 그러니까 그 선 안에서 움직이면은 내 예상과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절대 실수할 리가 없을 거고, 근데 그 선을 이탈을 하면 일단은 이탈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탈한 방향으로 먼저 간다. 이 상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손절을 바로 해버리면 돼요. 손절을 바로 해버리면은 뭐 그 손실이 짧죠. 위로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의 해석까지, 선의 4번 선의 해석 일단 정리를 할까요? 채널의 채널 안에서 움직일 시 하단에서 매수, 그 다음에 상단에서 매도, 요거겠죠? 근데 채널을 이탈할 시에는 일단 이탈한 방향으로
포지셔닝 한다. 만약 이탈한 주가가 다시 채널로 들어오면 재빠르게 포지션 변경을 한다.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왜 그런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채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파동이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계속 매수를 했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매도를 계속 했는데 이게 자, 파동이 돌파가 됐어요. 자, 돌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원래는 이 자리, 이 상변이 매도 포인트였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이제 이게 요 선이 지지선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파동이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럼 뭡니까? 역시나 이 추세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다? 이거와 같이 다시 매도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글로 적은 겁니다. 이탈한 주가가, 이게 상방으로 이탈한 주가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재빠르게 다시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담을 하나 하고 끝낼까요? 여담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분석의 기본은 추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 전문이긴 한데, 근데 제가 어떤 차트를 분석할 때 기업 분석한 이후에 최초로 하는 행위가 선을 긋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석의 기본은 추세선이다. 적을까요? 분석의 기본은 추세선이다. 추세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추세선은 다른 보조지표들처럼 매수 매도 신호를 남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 보세요. 비트코인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이게 비트코인 일봉인데,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채널을 긋잖아요. 채널을 그으면, 보기 좀 그러네.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더라? 이게 스타티스틱. 봅시다. 제가 선을 그어요. 선을 그었는데,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은 매수 타점은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여기는 이제 못 먹었다 치고,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매도 한 번, 매수 한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뭐, 여기도 다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걸 돌파하고 나서 여기 매수입니다. 그죠? 이 타점이 딱딱딱딱 나오죠. 근데 보조지표는요, 이 선을 그었을 때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 탁탁탁탁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보시면은 여기 매도 타점이라고 나오고, 스타캐스틱의 경우에 여기도 매도 타점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매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매도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가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채널로 봤을 때는 여기는 홀딩 구간인데 스타캐스틱은 매도를 하라고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매도를 하라고 나오죠.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죠. 즉 일반 보조지표는 추세선, 그러니까 그 매수 매도 신호를 남발합니다. 근데 추세선은 정확한 타점에서만 신호가 나옵니다. 그 신호가 어디다? 선을 돌파를 했을 때의 이 지지받는 자리들, 그 다음에 채널 안에서는 하단부, 매수 타점일 경우, 매도 타점일 경우에는 이 자리 딱 나오죠. 만약에 이게 파동이 여기서 또 꼬꾸라졌다면 또 매도 타점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저는 보조지표로 잡지 않습니다. 제가 보조지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나 이동평균선이나 뭐 볼린저 밴드나 뭐 엔벨로프나 뭐 여러 가지 뭐 매물대나 요런 거로 타점을 딱 잡았을 때 그걸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런 용도로 저는 이제 보조지표를 보지, 그 보조지표가 어떻게 됐다고 이건 매수다 매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주식 못합니다.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확인하는 용도고, 진짜 매수 타점은 어디서 나온다? 선이나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요런 지표들에서 나온다. 여하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분석의 기본은 추세선이고, 추세선은 다른 보조지표들처럼 신호를 남발하지 않는다. 즉 정확한 타점에서만 신호가 나온다.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 추세선은요, 우리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부터 보급이 되면서 이제 뭐 보조지표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추세선은 실질적으로 이 추세선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아마 주식 이게 차트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차트를 보면 이제 선을 그거 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 심리니까. 주식시장이 한 400년 됐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1600년도 초반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개장을 했어요. 아마 그 시절 1600년도부터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추세선 작도라는 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초는 1600년 초반에 암스테르담 이게 시작입니다. 주식의 시초예요.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시초인데 1600년부터 2019년까지 추세선의 오류가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추세선은 이 기나긴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신뢰를 잃어본 역사가 없다. 이 선이라는 것.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분석 도구다. 선. 왜냐면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 400년 가까이 이 선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400년 동안 이 선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선인 왜 이런 채널에서 반등을 하는가, 채널에서 저항을 받는가,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가격 결정권자가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력이 그렇게 차트를 만든다든지 이거 다 개구라뻥이에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채널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형태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세력도 물린다고 했죠. 제가 실질적으로 세력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세력도 물리고 일반 잡주들은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할 수는 없고 어느 순간만 이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차트를 만드는 존재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차트를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 비트코인 지갑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고래들은 안 물렸겠죠. 2010 언제입니까? 그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 지갑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갑에 그 비트코인 계속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안 물렸겠죠. 그 사람들이 가장 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 사람들도 물렸단 말이에요. 가격 결정권자가 있다. 이 개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믿고 그러면 돼요. 알 수가 없다. 왜? 시장에 참여하는 이 시장 이 군중들은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만약에 어떤 선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신호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개미가 들러붙지 않으면 다시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온다는 거는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중들이 그 군중 심리가 집산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지, 결과론적인 거지, 어떤 누군가가 차트를 만든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그 잘못된 어떤 인지 편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물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시작됐죠. 이때 사람들이, 이때 어줍잖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래들이 지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뭐 기관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뭐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다시 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았죠.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 개소리입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마트 머니들은 그 미리 알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막 차트를 만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르니까 우리 개미들이 물려서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는 거지. 아시겠죠? 여하튼 그래서 어떤 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군중의 집단 어떤 심리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주식은 카오스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어놨던 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와 이탈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시간 넘게 해버렸네요.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한테 혼나겠습니다. 지금 새벽인데. 여하튼 그렇다. 오늘은 그래서 추세 이제 14강 선 2부죠. 추세선과 채널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과 채널선을 그럼 어떻게 그어야 되는가, 그어야 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릴 거지만 학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말고 저명한 월스트리트 이제 월가에서 작도를 잘 하셨던 분들, 과거에 그런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작도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책에 나오는 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저는 어떻게 껐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5강은 선 3부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1시간 5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자, 안녕.